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예상 지점에서 실제 선체의 잔해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블랙박스도 하나 수거를 해왔었고, 그리고 선원의 유해도 한 구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의 유해는 수습을 하지 않은 채로 아직까지도 바닷속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잘 운항하고 있던 배가 침몰할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배가 갑자기 침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텔라 데이지호가 도대체 왜 침몰했고 내 동생이 왜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 지금은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 대책이 공동대표 허경주입니다. 2등 항해사 허재용의 큰 누나이고 작은 누나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에서 갑작스럽게 침몰했었던 한국의 화물선이에요. 한국의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 소속의 철광석을 나르는 화물선이었고요.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가다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반,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에 갑작스럽게 배의 2번 포트 쪽 좌현 쪽으로 침수가 되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남기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침몰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2019년 2월에 우리나라 해양 역사상 처음으로 심해 수색을 했는데,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예상 지점에서 실제 선체의 잔해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블랙박스도 하나 수거를 해왔었고, 그리고 선원의 유해도 한 구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블랙박스는 복원을 했던 결과 데이터 칩이 거의 다 깨져버려서 제대로 데이터를 복구해낸 내용이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선원의 유해는 수습을 하지 않은 채로 아직까지도 바닷속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심해 수색 시에 실제로 선원의 유해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습하지 않고 돌아왔던 문제도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선체가 침몰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을 해서 도대체 스텔라 데이지호가 왜 침몰하게 됐었는지 침몰 원인을 밝히고, 이 스텔라 데이지호가 정말로 개조 노후 선박의 문제로 인해서 침몰하게 된 것이라면, 아직도 한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거의 30척에 가까운 이 똑같은 선박들의 운항을 금지시키거나 혹은 안전을 새롭게 도모할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채로 심해 수색이 끝났어요.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올 정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잘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해양사고나 이런 참사가 날 때마다 이렇게 심해 수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냐, 뭐 이런 논리였다고 해요. 스텔라 데이지호의 운항을 하고 있는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그 회사는 한국의 회사이고, 그 회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가는 우선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심해 수색을 한다고 해도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되는 폴라리스 쉬핑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부의 기획재정부나 이런 곳의 반대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외교부가 심해수색을 계약을 할 때 각종 협상을 하고 또 계약서 작성을 했을 텐데, 그거에 관한 관련 그 각종 자료에 대해 저희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정보 공개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이 스텔라 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이 국가 기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실종선의 생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계약서가 도대체 어떻게 작성이 돼 있길래 유해도 발견됐는데 그냥 두고 온 것인지. 판결문이 났으니까 저희는 안도했죠, 굉장히.
때 외교부가 항소 제기를 했어요. 또다시 또 1년 가까이 시간이 또 갈 거거든요. 또 유해는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시간 끌기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스텔라 데이지호가 도대체 왜 침몰하게 되었는가, 그 진실을 알고 싶다. 잘 운항하고 있던 배가 침몰할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배가 갑자기 침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텔라 데이지호가 도대체 왜 침몰했고 내 동생이 왜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심해수색을 통해서 유해가 발견이 됐잖아요. 내 동생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내 동생이 혹시 아니라고 해도 동생과 마지막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의 유해를 수색을 해서 수습을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해양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많이 근무를 하세요. 실제 이 폴라리스 쇼핑에 근무하던 제 동생을 포함한 이 스텔라 데이지오의 선원들도 전부 비정규직이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그 정책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스텔라 데이지호는 굉장히 낡은 배였어요. 폐선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낡은 배를 이렇게 땜빵 해가면서 쓰다가 사고가 난 배였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배가 30척 가까이 남아있어요. 이 배들도 똑같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최대한 쓸 수 있는 때까지 쓰다가 이렇게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가 생기면 선사에서는 보험금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주들이 폐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 늘려놓았던 선박의 사용 연한을 다시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해요. 제 남동생이 그 스텔라 데이지오를 탑승하기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뭐 그냥 그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제 곧장 또 출국을 하니까 몇 개월 뒤에는 당연히 또 다시 한국에 오면은 또 같이 모여서 그냥 저녁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조카들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침몰 참사 이후에는 그냥 삶이 정지가 됐죠.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견된 재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작 알았으면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참사였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저희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끝까지 동생의 생사 확인을 하고 만약에 동생이 뭐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 되면 사망신고도 좀 하고 저희 사망신고도 못했어요. 또 왜 침몰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런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들을 꿈꿀 수도 없고 내가 원래 살고 있었던 일상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사 이전의 삶과 참사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건 달라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삶이 이전과 지금 현재와 또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연대해서 하면서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생기지는 않게끔 그게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저희가 지난 3년 전부터 그 스텔라 데이지오 페이스북을 페이지를 개설하고 계속 그쪽에 소식을 올리고 있거든요.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우선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월수금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화요일 목요일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저희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가족 수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필리핀 선원들이 많았고 한국인 선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또 부모님들이 대부분 또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은 오셔서 피켓팅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관심과 연대의 부분인데, 연대해 주시는 거는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조금씩 시작을 해 주시는 게 또 저희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참사를 당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피해자가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당연히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예기치 못했던 일은 발생하는 법이고, 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되는 경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남의 일이다, 저건 나랑 상관없는 참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스텔라데이족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